새벽 4시의 공기는 낮의 공기와 다르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한 대, 바람이 창틀에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제 몫만큼만 존재한다. 아무것도 더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런 시간에는 달라진다. 낮 동안 했던 말들이 떠오른다. 꼭 해야 했던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들.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늦게 꺼냈더라면 하는 것들. 말은 이상하게도 뱉고 난 뒤에야 무게가 느껴진다. 입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생각이었는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는다. 거둘 수가 없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 뭔지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크고 거친 말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한마디, 기분이 좋아서 너무 많이 말해버린 어느 저녁, 상대가 듣고 싶어 할 거라 착각하고 꺼낸 이야기. 그런 것들이 오래 남는다. 반면에 말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후회되지 않는다. 참은 말, 삼킨 감정, 끝내 꺼내지 않은 불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흐릿해진다. 사라진다. 그러나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나? 말을 아낀 것이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겸손한 척하는 말로 들렸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투의 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말이 많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계획을 세우면 말로 먼저 뿌리고 다녔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전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누면 커진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말하고 나면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풍선에 바늘을 댄 것처럼 터진 건 아닌데 바람이 조금씩 새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은 고집이 아니다. 침묵은 방어다. 그것도 가장 조용한 방어.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성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다. 말하지 않으면 공격받을 여지도 없다. 상처받을 틈도 없다. 오해받을 구석도 없다.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보호막이다. 그것을 일찍 아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살고서야 아는 사람이 있다. 새벽 4시에 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 낮 동안 하지 못한 생각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꺼낼 수 없었던 것들.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솔직한 시간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어떤 것들은 스스로 정리된다. 말로 꺼냈다면 엉켜버렸을 것들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는다. 사람을 살린 것이 말이었던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그보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관계를 살린 경우가 더 많다. 그 순간 참아낸 한마디가 10년을 유지시킨 우정. 끝까지 꺼내지 않은 불만이 지켜낸 가정.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삶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오늘 밤, 낮 동안 내뱉은 말들을 조용히 돌아보다 보면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다.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온전하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생각에 딴지를 걸 사람도 없다. 웃고 싶으면 웃고 침울하면 침울한 채로 있어도 된다. 조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혼자 있음의 본질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 입을 여는 순간 그 자유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말을 고르게 된다. 내가 말한 것이 어떻게 들릴지를 신경 쓰게 된다. 원래 하려던 말과 실제로 나온 말이 조금씩 달라진다. 관계 속에서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조정한다. 그것을 소통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를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경계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진되는 자신을 느꼈고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교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여서 말을 나누고 그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왜 만족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 말은 교환이 아니라 소비였다. 꺼낼수록 줄어드는 것,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이상하게 힘을 갖는다. 말하지 않은 계획은 여전히 가능성이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여전히 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은 두 사람의 것이 된다. 두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약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솔직함처럼 느껴진다. 진실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처럼 보인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이 꺼내게 된다. 하지만 그 약점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언젠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약점들은 다시 떠오른다.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섣불리 드러내지 말라는 경고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 자신의 두려움. 이것들은 모두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들은 타인의 시선 아래 놓이고 타인의 판단을 받게 되고 타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 성격이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말수가 적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차갑다고 느끼기도 한다. 속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오래 볼수록 신뢰가 간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용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말을 참는 것은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한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는 것, 상대가 오해해도 해명하지 않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담아두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내면의 근육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시간을 말로 채우려 한다. 누군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화면을 켜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그 고요를 그냥 두지 못한다. 그러나 그 고요 안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는 시간. 그 시간을 말로 채워버리면 그것들은 영영 정리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생 동안 말을 통해 얻은 것보다 말을 통해 잃은 것이 더 많았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오른다. 어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있다.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 말하기 전에는 분명히 잘 가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계획을 세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한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니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주변에 알리고 싶어진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응원받고 싶은 마음, 혹은 그냥 그 기쁨을 혼자 담기가 너무 벅차서. 그래서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한다. 좋겠다, 잘 되겠다, 열심히 해. 이런 말들. 그 순간은 기분이 좋다. 인정받은 것 같고 응원받은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실행이 잘 되지 않는다. 의욕이 처음 같지 않다. 무언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이 생긴 것처럼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이 무겁게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명한다. 목표를 말로 선언하면 뇌가 그것을 이미 달성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 타인의 인정이 뇌에 보상으로 작용하고 그 보상이 실제 행동을 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말한 사람이 말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 시행률이 낮아진다. 말이 행동을 대체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말은 에너지다. 생각이 말이 되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 에너지는 원래 행동에 쓰여야 하는 것들이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에너지는 가장 쉬운 출구를 찾는다. 말하는 것이 행동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의 방향이 행동 쪽에서 멀어진다. 불꽃이 산소를 태우듯 말이 힘을 태운다. 씨앗을 땅에 심는 농부는 그것을 자랑하러 다니지 않는다. 새싹이 돋기 전까지 말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아직 아무것도 결실을 맺지 않았을 때, 마른 씨앗을 땅에서 꺼내 햇빛 아래 놓는 것과 같다. 공기 중에 노출된 씨앗은 싹을 틔우기 어렵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가 있다. 어둠 속에서, 고요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시기. 운이 달아난다는 표현이 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살다 보면 그 느낌을 알게 된다. 잘 가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어그러지는 경험.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는 경험. 그것을 운이 나빠졌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면 종종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다. 기쁜 마음에 자랑한 것, 자신감에 차서 말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 것. 이것은 누군가의 질투나 시기 때문만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 안에 있다. 말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말이 집중력을 흩어놓는다. 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현실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현실이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때 그 간극에서 무언가가 무너진다. 조용히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꾸준히 성과를 낸다. 그것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닐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알고 그 방향을 지키는 능력일 수 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긴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매가 익기 전에 따면 쓰다. 말도 그렇다.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을 말로 내놓으면 그 자체로 무언가가 상한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전략이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한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근황 이야기, 그러다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번에 집을 하나 더 마련했다는 이야기, 사업이 잘 돼서 직원을 늘렸다는 이야기. 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축하받고 싶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다.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적 있는가? 입은 웃고 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한다. 그런데 눈은 조금 다르다. 0.5초쯤 아주 짧은 순간 뭔가 스친다.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이 바로 뒤따른다. 눈치 빠른 사람은 그 0.5초를 잡아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기억한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하기 어렵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의 성공은 기뻐할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연예인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그냥 좋은 뉴스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사람,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 나와 같은 처지였던 사람의 성공은 다르게 들린다. 비교가 시작된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물음은 빠르게 감정으로 변한다. 그 감정을 그 사람은 잘 모른다. 말한 사람은 공유했다고 생각한다. 나누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받은 사람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다. 그것은 관계 안에 조용히 쌓인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다. 관계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연락이 뜸해진다. 만남이 줄어든다. 무슨 이유인지 딱 말할 수 없는데 왠지 불편해진다.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돈 이야기가 특히 그렇다.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자산이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다. 적은 사람 앞에서는 불편함을 남기고 많은 사람 앞에서는 질투를 남긴다. 비슷한 사람 앞에서는 비교를 불러온다. 그 어느 경우에도 득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해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이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자식 이야기도 같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말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잘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오래 상처를 받아온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는 따뜻한 나눔이 아니라 날이 선 무언가로 변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담아둔다. 그리고 그것도 쌓인다. 카드 게임에서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진다.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상대가 알면 상대는 그에 맞춰 전략을 바꾼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보여줄 필요가 없다. 아니, 보여줄수록 불리해진다. 침묵은 여기서도 보호막이다. 모르는 것에는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조심하게 된다.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대를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 잘 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히 계속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리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값지다. 인정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자랑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결국 보인다. 힘든 시간이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겁고 누군가에게 이걸 말하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래서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오래 함께한 가족에게 그 순간에는 분명히 가벼워진다.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위안이 생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다. 그 상처가 치유됐든 잊혔든 극복됐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말한 사람이 이미 넘어선 것을 듣는 사람은 아직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도 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관계가 좋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어떤 갈등의 순간에 그것이 불쑥 튀어나온다. 그때 당신은 이랬잖아. 그때 당신이 그 말을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잖아. 그 순간의 당혹감은 말로 하기 어렵다. 이미 지나간 것, 이미 극복한 것이 다시 꺼내진다. 그것도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의 말들이 그때 그 사람에게 털어놓은 것이 후회된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혼자 견뎠더라면 위로를 구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위로를 어디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구하느냐도 중요하다. 사람에게서 구하는 위로는 온기가 있지만 조건이 있다. 기억이 따라온다. 판단이 따라온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상처를 본 사람의 눈에는 그 이후로도 그 상처가 보인다. 치유된 뒤에도 상처가 있었던 자리를 안다. 상처를 말로 꺼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인다. 그 당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위로를 받았으니 좋은 것 같고 짐을 나눴으니 가벼운 것 같다. 하지만 짐을 나눈 것이 아니라 짐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상대는 그 짐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 그냥 그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혼자 견디는 시간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시간. 그것이 고집이 아닐 때가 있다. 그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일 때가 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것을 아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겪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었다. 그 규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가장 조용한 치료자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은 무언가를 변화시킨다. 그 변화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잠들기 전의 시간에, 새벽에 홀로 깨어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무언가가 달라진다. 말로 꺼내버리면 그 변화의 과정이 외부로 노출된다. 외부에 노출된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혼자 조용히 놔두었을 때만 나타나는 치유가 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 상처는 말해야 나을 수 있다고 배웠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조용히, 더 오래 혼자 앉아서 그것을 마주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이 더 단단한 회복을 만들기도 한다. 말로 위로받은 상처는 다시 말로 흔들린다. 그러나 혼자 이겨낸 상처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 가까이 있던 관계가 불편해지는 데는 대부분 과정이 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조심한다. 말을 고른다.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 그 거리 안에서 관계는 상쾌하다. 만나면 기분이 좋고 헤어지면 여운이 남는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있고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진다. 말이 많아진다.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된다. 그 사람의 버릇, 단점, 가족 관계, 재정 상황, 과거의 실수들. 처음에는 친밀감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나는 저 사람의 속을 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알미 방해가 된다. 이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미 알기 때문에 기대가 사라진다. 이미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실망한다. 거리가 사라지면 공기도 사라진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모르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무례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친하니까 이해하겠지. 이런 판단이 말을 함부로 만든다. 그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지친다. 지친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다. 오래 알아온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그것이 냉랭하게 느껴진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편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다. 이유를 찾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다. 가볍게 대했다가 왠지 내가 초라해질 것 같은 느낌. 그것이 품격이다. 품격은 비싼 것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수에서 만들어진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아무 때나 꺼내놓지 않는다. 그것이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거리 안에 공기가 있다. 그 공기 속에서 상대는 이 사람을 계속 존중하게 된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말이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을 나누어야 진짜 친밀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오래가는 관계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 서로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관계를 계속 살아있게 만든다. 완전히 알아버리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다. 말을 참는 것이 관계에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차갑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을 너무 싸게 팔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을 너무 쉽게 주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다 답할 필요가 없다.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여백이 상대에게 이 사람은 아직 알 것이 더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 인상이 관계를 유지시킨다. 조용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조용히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다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존경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존경감은 그 사람이 말할 때가 됐을 때 비로소 확인된다. 평소에 말이 없었던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예의다. 나와 상대 사이에 아직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관계를 오래 숨쉬게 한다. 말하는 것을 멈추면 처음에 불편함이 온다. 대화 속에서 자신이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있으면 어색함이 찾아온다. 침묵을 견디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드물다. 침묵은 훈련이다. 그런데 그 훈련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 뒤에 있는 것들. 단어보다 억양, 문장보다 쉬는 자리,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보인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불안한 것이 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 크게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은 피곤한 것이 있다. 이것들은 말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듣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다. 사람을 읽는 능력. 그것은 많이 말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많이 듣는 데서 온다. 많이 관찰하는 데서 온다. 대화에서 자신의 말을 최대한 줄이면 그 공간을 상대가 채운다. 상대가 채우는 그 공간 안에 그 사람이 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이야기의 표정이 바뀌는지, 어디서 잠깐 멈추는지, 그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훨씬 정확하다. 관계를 맺는 데에도 훨씬 정확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 침묵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말이 없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다. 자꾸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다. 내가 들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한다.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런데 말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다. 그 편안함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설득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설득력이 있다. 이것도 역설처럼 들리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생각을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준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불안해 보인다. 설득하려 할수록 확신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 믿음이 상대에게 전달된다. 정적이 만드는 힘이 있다. 회의에서 모두가 말을 많이 하는데 혼자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리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말이 특별히 더 날카로워서가 아닐 수 있다. 평소의 침묵이 그 말에 무게를 준 것이다. 언제나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소음에 섞인다.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의 말은 소음 속에서 들린다.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는 방식이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중이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중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배우는가는 자명하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성장하는가도. 침묵이 가져다 주는 가장 뜻밖의 선물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말을 멈추고 조용히 있으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천천히 드러난다. 어떤 것에 진짜로 반응하는지, 어떤 것이 진짜로 중요한지, 어떤 것에 편안하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 그것들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타인의 말로 가득 찬 시간 속에서는 그것을 찾기 어렵다. 고요 속에서만 보인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고, 밥을 먹었고, 무언가를 하려 했고, 그중 어떤 것은 됐고, 어떤 것은 안 됐다.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조금 유난했던 하루였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루 안에는 말이 있었다. 오늘 한 말들을 생각해 본다. 꼭 필요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됐던 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말해버린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꺼내지 않아도 될 것을 꺼낸 순간,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와 달라서 뒤늦게 후회된 순간, 그것들을 떠올릴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 누군가가 말할 때 바로 응하지 않는 연습. 잠깐 아주 짧게 0.5초만 기다려보는 것. 그 0.5초 안에 더 좋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0.5초 안에 사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연습. 그것을 혼자 가지고 하루만 있어 보는 것. 그 하루 동안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다. 혼자만 아는 기쁨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다. 힘들 때 말하기 전에 먼저 혼자 앉아 있어 보는 연습. 글로 써보는 것도 좋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글. 그냥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써보는 것. 그것이 의외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정리된다. 대화 중에 상대의 눈을 보는 연습.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대신 지금 상대가 어떤 표정인지를 보는 것. 그 표정 안에 많은 것이 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된다. 침묵을 연습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그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조금씩 쌓인다. 어떤 날은 잘 됐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또 너무 많이 말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그 감각을 의식하는 것 자체다.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나무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잔가지들이 흔들릴 뿐, 줄기는 조용하다. 뿌리가 깊을수록 움직임이 적다. 오래 살아온 것들은 대부분 조용하다. 산도, 바다도, 오래된 절집도. 그 조용함은 텅 빈 것이 아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좋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됐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 하나만, 그리고 내일은 그 하나만 줄여보는 것.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딱 그 하나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입을 닫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말이 나간 자리에 조용히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